여러분, 요즘 보면요, 자영업자를 돕겠다는 이야기가 그야말로 쏟아집니다. 여든 야든 상관없이 자영업자에게 지원금을 주겠다는 소리가 난리도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난해 12월에 방역지원금 해서 100만 원 뿌렸죠. 그리고 지난해 12월과 올 1월에 손실보상금, 선지급 후 보상이라는 500만 원 또 뿌렸습니다. 또 앞으로 추경을 해서 적어도 1월 달에 또 300만 원, 대통령 선거 전에는 300만 원 또 뿌리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지금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금은요, 지금 이 손실보상금이 5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1000만 원까지도 올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야당도 호응하고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지원금, 또 손실보상금 이렇게 많이 나간다고 해서 이게 자영업자들에게는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입니다. 오히려 300만 원 받고 8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여러분. 지원금은 300만 원 받았는데 5년 동안 800만 원의 이자 폭탄이 떨어지는 그런 상황의 지표가 실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이게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요. 국채를 발행하게 되면 국채가 시장에 쏟아져서 국채금리를 올립니다. 국채금리를. 국채금리를 올리면요.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럼 은행채를 발행을 해야 돼요. 그럼 은행채에 대한 금리가 또 올라갑니다. 은행채가 올라가면 조달금리가 올라간다는 뜻이니까 결국 자영업자의 대출도 그만큼 올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정부가 빚내서 계속해서 자영업자를 주고 있는데 이 빚내서 주는 자체가 결국 대출금리를 올려서 자영업자들에게는 300만 원 받고 800만 원 이자를 내야 되는 그런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상황이 연출된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이 사실은 여러분 계산을 안 해보고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냥 돈 주면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속을 뜯어다 보면 지금 충격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걸 한번 보세요. 진짜 예산 엄청 뿌리죠. 그때마다 여러분 많은 부분이 빚을 내서 추경을 합니다. 빚을 내서.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추경이 뭐 한두 번이 아닙니다. 코로나 추경만 하더라도 10번이에요. 10번. 지금까지 코로나 추경이 아니라 지금까지 추경이 10번이나 있었습니다. 그 금액도 150조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전부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어디로? 전부 다 빚내서 하니까 빚을 내려고 그러면 국채를 발행해야 되고 국채 발행 시장에 너무 많은 공급이 일어나면 이자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죠. 지금 나이스 평가 정보하고요. 윤창현 의원실에서 공동으로 내놓은 자료입니다. 개인사업자 대출 금액이 여러분 2021년 11월 기준으로 632조입니다. 2019년 12월보다가 31.1% 2년 만에 31.1%가 늘어났어요. 엄청나게 늘어났죠. 그럼 여러분 부채는요. 부채도 말이 필요 없이 올라갔습니다. 1인당 평균 대출 규모가 자영업자들 빌린 자영업자들이 2억 2,819만 원이고요. 다중채무자라고 하면 충격적이에요. 5억 7,655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일단 말입니다. 2억 2,819만 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시죠.
여기에 금리가 올랐다. 얼마나 올랐을까요? 여러분 보세요. 11월 말 기준으로 5년 만기 신용대출 금리가 5.16%입니다. 5년 만기 금리가 5.16%. 그러면 말입니다, 여러분. 지난 11월 5.16%인데 2014년으로 돌아가 볼까요? 2014년 10월에 5.06%였습니다. 그때 이후 7년 만에 최대치예요. 그런데 여러분 2019년 12월 달에 보자고요. 코로나 이전에 3.87%죠. 3.87%. 그러면 2019년 12월에 3.87%와 2021년 11월에 5.16%의 차이는 1.29%입니다. 1.29%. 자, 우리가 1.29%를 기억하자고요. 1.29%를. 코로나19 이전에 혹은 지금 현재 5.16% 따졌을 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따져보면 말입니다.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여러분, 이게 저는 충격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걸 한번 보세요. 이자가 얼마가 되느냐. 자영업자 평균 대출액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억 2,819만 원이에요. 만약에 이거를 적용했을 때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300만 원은 주지만 5년 반기 신용대출금리 1.29%만 적용했을 때는요. 1.29%. 실제 5.16%를 적용을 하면요. 3,132만 원이 5년 동안 5년 동안 2억 2,819만 원을 빌렸을 때 그런데 이게 지금 2019년 12월에 하면 3.87%를 적용했을 때는 2,325만 원입니다. 그러면 2,325만 원하고 이 3,139만 원의 차이는 807만 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2019년 12월이에요. 2019년 12월이잖아요. 그죠? 2019년 12월이 3.87%고 2021년 11월이 5.16%잖아요. 이게 결국 2년 사이에 말입니다. 2년 사이에 지금 이자가 1.29% 올라갔다는 거고 거기에 대한 이자 부담은 807만 원이란 뜻이에요. 807만 원. 결국은 말입니다. 자영업자 손실보상금으로 300만 원 준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는요. 5년 동안 금리로 이자로 다 뽑아갑니다. 807만 원을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자영업자는요. 지원금을 받아봤자 찔끔찔끔 지원금에 지원금 받았다는 창피만 당하고 결국은 이자 폭탄 때문에 죽어난다는 이야기예요. 이자 폭탄 때문에.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가 안 날 수가 없는 배경입니다. 안 날 수가 없는 배경. 정부 지원금보다 지금 몇 배나 많습니까? 거의 3배. 2.7배가 많잖아요. 2.7배가. 이게 가장 문제가 여러분 빚내서 주는 거예요. 빚내서. 정부가 돈이 없으니까 빚내서 줄 수밖에 없는데 빚내서 주게 되면 결국은 계속해서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될 거라고 봐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3년물 금리입니다. 2020년 2월 24일에 1.139%였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18일에는 2.127%예요. 그냥 단순하게 보더라도 국고채 3년물 금리가 1% 이상 올라갔다고 하잖아요. 국고채 3년물 금리는요. 바로 그대로 금리가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신용대출 금리나 전세자금 대출 금리에 바로 반영됩니다. 물론 주택담보대출 금리에도 바로 반영이 되죠. 그러나 즉각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것은 신용대출 금리와 혹은 전세자금 대출 금리인데 지금 1%가 넘게 올라간다고 하면 여러분 그 충격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정부의 자금이 많으냐? 그렇지 못합니다, 여러분. 정부 돈 없습니다. 올해 예산이 607조 7천억 원이잖아요. 그런데 올해 적어도 국채 발행을 160조 가량 해야 됩니다.
게다가 추경까지 한다 그러면 170조까지도 넘어갈 수가 있겠죠. 170조. 그럼 국채를 계속해서 160조씩 170조씩 발행을 하는데 예, 국고채 시장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은 계속 쏟아지는 거고 살 사람은 그만큼 줄어드는 거예요. 살 사람은 외국인들이 한 20% 사고요. 국내 금융기관이나 기관이 한 80%를 사는데 일단 외국인들이 좀 덜 사고요. 기관들도 지금 덜 사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부채를 걱정하는 거죠. 예, 그렇게 됐을 때 말입니다.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는 내가 이자 더 줄게 더 사. 내가 국고채 액면가 할인해 줄 테니까 더 사.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이자는 계속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됐을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면 주는 만큼 그만큼 말입니다. 빚내서 주기 때문에 우리한테 결국 이자 폭탄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이런 정보가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자영업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 급하니까 정부가 주는 지원금 얼씨구나 좋다 하고 받을지 모르지만 물론 안 받는 분도 계세요. 얼씨구나 좋다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까지는 야 이거 내가 받아야 돼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돈 주는 거 마다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그 돈 주는 걸 받으면 받는 만큼 이자에 대한 부담이 그만큼 커질 수밖에 없다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보세요. 2021년 12월에 코픽스 금리 올라가는 거 보세요. 거의 폭등이죠. 10월만 하더라도 1.29%인데 12월에는 1.69%입니다. 이 코픽스 금리라는 게 8개 금융기관이 자금을 조달하는 대출해 주려고 하면 조달을 해야 되잖아요. 조달하는 평균 금리를 말합니다. 그러면 1.69%까지 올라가면 앞으로도 지금 계속 더 올라간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앞으로도 더 계속 올라간다. 이게 여러분 늘 제가 말씀을 드릴 때 공짜 점심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맞습니다. 정부가 주는 돈이라도 절대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언젠가는 세금으로 걷어간다는 이야기인데 지금 단순하게 봐서는요. 제가 자영업자의 부채와 자영업자 지원금 그리고 정부가 지원금을 주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 요 세 가지 기준으로 딱 봤을 때 결국 자영업자는 지원금은 받지만 이자가 너무 많이 올라가서 이자 폭탄으로 지원금을 받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개워낸다는 뜻이에요. 결국 말입니다. 줬다 뺏는 겁니다. 줬다 뺏는 거. 그게 현실입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저는 정부의 어떤 금융정책도 이게 포퓰리즘으로 가다 보니까 지금 우리도 모르게 망가지고 있다. 현실은 이자 폭탄으로 사실 죽어나는데 돈 준다고 그냥 마냥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 이 말씀을 저는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말입니다. 여러분 자영업자들이 한숨소리가 커지는 것 대출자들이 한숨소리가 커지는 것은요. 지원금을 준다고 그게 공짜가 아니라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한숨소리가 더 커지게 됩니다. 자영업자면 이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지원금이라고 정부가 계속 쏟아내거든요. 결국 빚내서 주는 것은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에 응당한 대가를. 저는 그게 결국 우리 삶에 또 하나의 충격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입니다.